외교부가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했습니다. 장호진 1차관은 싱 대사에게 외교 관례에 어긋나는 비상식적이고 도발적인 언행을 엄중 경고하고 강력한 유감을 표현했습니다. 특히 싱 대사가 많은 언론 앞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과 묵과할 수 없는 표현으로 우리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며 외교 관례에도 어긋나고 내정 간섭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외교사절의 임무를 규정한 비엔나 협약을 보면 외교관은 자신이 주재하는 국가의 내정에 개입하지 않을 의무를 진다고 돼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발언은 상호 존중에 입각해 한중 관계를 중시하고 발전시켜 나가려는 양국 정부와 국민의 바람에 심각하게 배치된다며 양국 간 오해와 불신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장 차관은 싱 대사가 외교사절의 본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처신해야 할 것이며 모든 결과는 본인의 책임이 될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했습니다. 앞서 싱 대사는 이재명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의 대미 밀착 정책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일가에서 미국이 승리할 것이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그런 베이팅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분명히 잘못된 판단입니다. 또 발언 현장이 취재진에 공개되고 유튜브로 생중계 됐는데 외교사절이 주재국 정부의 대외 정책을 노골적으로 비판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다만 외교부는 싱 대사의 조치 모습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한중 관계 악화 책임을 떠넘기는 등 대한민국 정부를 노골적으로 비판했다며 심각한 외교 결례이자 내정 간섭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싱 대사와 만찬 회동을 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도 듣고만 있었느냐며 날을 세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짝짝꿍하고 백댄스를 자처했습니다. 제지하고 항의하기는커녕 도리어 교지를 받들듯이 15분 동안 고분고분 듣고만 있었습니다. 이 대표가 싱 대사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공동 대응을 논의한 건 터무니없다며 오히려 중국에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고 역공도 폈습니다. 중국의 55기 원전은 대부분 우리 서해와 맞닿아 있는 중국 동쪽 연안에 몰려 있고 돈봉투 게이트와 코인 게이트에서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는 정략일 것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관계 개선 없이는 저성장을 벗어나기 어려운데 정부 여당은 트집만 잡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어제 저는 경색된 한중 간의 경제협력을 복원해서 대중교역을 살려내고 다시 경제 활로를 찾기 위해서 중국 대사와 만나서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싱 대사와 만남이 굴욕 외교라는 여권 비판에 대해 경제 안보 문제를 충분히 이야기했고 중국이 자국민의 단체 여행 금지 국가에서 한국을 빼는 문제에 싱 대사가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당 차원에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왜 일본에 강력하게 항의하지 못하냐며 정부 여당을 향한 비판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원자로 손상이 확인되자 도쿄전력에 재검토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일본 내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힘당하고 국힘 대표가 일본을 두둔하는 친일 행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교부가 싱하이밍 대사를 초치하면서 정치권 공방이 외교 문제로 비화할 조짐까지 보이는 가운데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둘러싼 여야 대치전선도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앞서 여야가 어렵사리 후쿠시마 오염수 청문회에 합의했지만 청문회 시기와 대상을 두고도 양보 없는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예, 대표님 이거 뵙게 돼서 예, 정말 반갑습니다. 예. 뭐 공간이 보기가 좋은데요? 조금 작아요. 한 300평 정도 되고 지금 이태원에도 새로운 방 샀습니다. 그거는 1,500평입니다. 일가에서 미국이 승리할 것이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하지만 이는 분명히 잘못된 판단입니다.
북한은 독립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외교는 독립하면 인정해 주겠습니까? 사와이는 독립하면 인정해 주겠습니까?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마치 구한말에 우리나라에 왔던 청나라의 위안 스카이처럼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해동 장면은 마치 청나라 앞에 굴복했던 삼전도의 굴욕마저 떠올리게 합니다.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례 기자회견 질의응답입니다. 주한 중국 대사의 발언과 한국 외교부의 항의에 대해 기자가 질문하자 왕원빈 대변인은 현재 한중 관계는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 있고 그 책임은 중국에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미리 준비한 원고를 읽어내려간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과 똑같이 말한 겁니다. 하지만 현재 중한 관계가 많은 어려움을 부딪혔습니다. 솔직히 그 책임은 중국에 있지 않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도 싱 대사의 발언을 반복하며 힘을 실어줬습니다. 한국이 타이완 문제에서 레드라인을 넘고 미국, 일본과 군사적 조율을 할 경우 한중 외교 마찰이 있을 것이란 일부 보도에 대해 질문을 받자 타이완 문제는 순전히 중국의 내정 문제이고 중국의 핵심 이익이라면서 한중 수교가 시작될 때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만 문제는 중국이 중이 핵심이고 중한 관계의 기초이기도 됩니다. 중한 양국 관계의 발전은 정치적인 기반이기도 됩니다. 아울러 한국 측에 중국의 입장과 우려를 소개하는 것이 대사의 직무라며 논란이 된 싱 대사의 발언에 무게감을 더하면서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사안을 균형감 있게 보고 한중 관계의 안정과 성장에 초점을 맞추길 바란다고 애둘러 견제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신냉전으로 불리는 첨예한 국제정세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연대를 강조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똘똘 뭉치고 권위주의 진영엔 단호하게 맞서는 외교입니다. 다른 나라의 자유를 무시하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는 국제사회가 용기 있고 결연한 연대로서 대응해야 합니다. 이번 주 발간된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정책의 최고 지침서 국가안보 전략에도 이런 기류는 뚜렷합니다. 자유와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를 목표로 한미일 협력은 새로운 수준으로 강화하자고 했고 반면 북핵은 우리가 당면한 최우선적 안보 위협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였지만 윤석열 정부에선 존중과 호혜에 입각해 더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로 진전한다고 표현했습니다. 특히 한중 관계를 얼어붙게 한 이슈 사드 문제는 우리의 안보 주권 사안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자유와 연대의 협력 외교를 전개하면서 국익 실용 외교를 추구한다. 이렇게 요약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가안보전략 발표 이튿날 중국 패배에 베팅하면 반드시 후회할 거라는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외교부 박진 장관은 도를 넘었다. 장호진 1차관은 내정 간섭에 해당할 수 있다. 나란히 비판하며 초치 사실을 공개했고 국가안보실도 외교는 상호 존중이 기본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누가 우리의 생존과 안보를 위협하는 적인지 그 적에 대항하여 우리의 편에 서줄 나라는 어느 나라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시진핑 주석을 만나 북핵 문제에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했는데 중국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에 거부 뜻을 밝히는 등 미지근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 문제에 중국이 별 역할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미일 밀착이 해법이라는 게 우리 대통령실의 인식입니다. 강대강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올해 하반기 우리나라에서 한중일 정상회의를 추진하는 등 중국과 소통의 끈은 놓지 않겠다는 입장은 뚜렷해 보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미국이 승리할 것이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는 잘못된 판단이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초청한 자리에서 경색된 한중 관계의 책임을 우리나라에 돌리며 내뱉은 경고성 발언입니다. 싱 대사의 도발적인 언행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해 10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미중 관계를 언급하며 한중 관계가 고비를 맞았다고 표현했습니다. 이제 중한 관계는 새로운 고비를 맞았습니다. 새로운 기회도 있고 작지 않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가장 큰 외부적인 도전은 미국입니다. 가장 큰 내부적인 어려움은 민심입니다. 지난달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선 한중 관계의 현주소가 경색됐다는 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중한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또 나빠질 위험도 있지 않을까 우려합니다. 저는 그 원인과 그 책임은 중국에 있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싱 대사의 발언엔 중국 정부의 입장이 담겼다는 게 외교가 중론입니다. 싱 대사가 중국 정부를 대표해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말 그대로 대사이고 발언이 불러올 외교적 여파를 모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작정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계획적으로 한 겁니다. 이건. 외교 상황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었고요. 이것은 베이징 본부하고 싱하이밍 대사가 사전에 이런 문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조율을 했다. 타이완 문제 등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현안에 대해 우리나라가 미국에 치우친 입장을 펼친다는 판단하에 공세적인 외교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그간 한국 정부는 중국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을 경우에 그것을 수용하는 그런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중국이 나름대로 학습 효과가 있어서 비슷한 행태를 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점차 발언의 수위를 높이다 못해 야당 대표를 관저로 불러 정부의 외교 정책을 비판한 것은 외교 관례를 어긴 것은 물론 내정 간섭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 늑대 전사를 뜻하는 이른바 중국의 전랑 외교 색채가 본격화하면서 향후 한중 관계 개선엔 여론의 반감을 사는 등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을 일방적으로 비판한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발언을 외교 폭력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폭력을 만든 건 자리를 깔아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라며 중국 앞에만 서면 왜 한없이 작아지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 대한민국은 작은 나라라는 문제인식의 중화사대주의가 민주당이 당론으로 신봉하는 외교적 신념인 것입니까? 김기현 대표는 민주당 일부 인사가 최원일 전 천하남장을 비방한 것을 겨냥해 틈만 나면 호국 영웅들을 헐뜯고 비하하면서 우리나라를 침략한 중국 앞에서는 굽신거린다며 정부를 깎아내릴 수만 있다면 굴욕쯤은 괜찮다는 천박한 인식이 애잔하다고 비난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싱하이밍 대사를 초치한 외교부 대응에 정부는 정부의 입장이 있을 거라며 자신도 중국의 태도가 마땅치는 않다고 본다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다만 외교는 싸우는 게 아니라 국익을 위해 협조할 방향들을 찾아내는 거라며 중국과 적대 관계를 확대하는 게 국민 삶에 도움이 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꼬인 관계를 풀려고 노력하는 야당 대표를 집권 여당이 비난하는 건 국정을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라며 중요한 건 민생과 안보, 국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경제를 살리고 대중 적자를 줄이고 평화의 위기, 대결의 고조 이런 문제들도 중국과 협력해서 완화하고 또 해소해 나가야 합니다. 대중 외교 노선에 대한 전 정권과 현 정권의 노선 차이가 고스란히 여야의 입장 차이로 이어지며 충돌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포함해 각종 외교 정책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내년 총선이 다가올수록 격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인입니다.